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저장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바스큘라 헬스에 대해서 그 앞선 연자분께서 이제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 웨이브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뒤에 연자분께서는 아마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혈관학회에서 이제 원 오브 테마가 이제 웨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컨텐츠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바스큘라 헬스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바스큘라 에이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은 아니지만 스코링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큘라 에이징에서 우리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보는데요. 스트럭처럴 에이징과 펑셔널 에이징으로 나눴고, 그 펑셔널 에이징을 데피니션 하는 데에서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 패널 선생님들과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펑셔널 에이징이라는 거는 그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 저희는 그냥 그 단순히 이제 진료실에서의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환자의 상태의 평균값을 좀 우리가 찾아서 진료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혈류의 다이나믹스도 있지만 원비트 안에서의 아주 쇼텀 다이나믹스도 있지만 그런 환자의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한 최소한 뭐 24시간 정도 이상의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좀 이런 바스큘라 헬스의 카테고리에 특히 펑션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24시간 PPG 센서 기반으로 24시간 BP 모니터링하는 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벌써 한 10만 건 이상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그 실제로 다이나믹스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돼서 많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스큘라 헬스와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하면 뭔가 미래를 좀 미래의 진료를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바스큘라 헬스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20년도에 제게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X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Y축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바스큘라 에이지라고 하는 게 이제 X축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까만색 실선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정말 이런 거와 코릴레이션 안 되고 정말 젊은 그런 그 에이징 프로세스도 있겠지만은 뭐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든지 아니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든지 이런 병태 생리에 의해서 실제로 에이징 커브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스큘라 에이징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원 오브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뭐 피를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스큘라 에이징을 좀 평가를 해볼 것인가.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트리얼 스티프니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스트럭처럴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블러드 프레셔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블러드 프레셔의 그 타임 라인 블러드 프레셔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펑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24시간 혈압을 재보면은 뭐 디퍼, 넌디퍼, 그리고 뭐 모닝 라이즈, 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진료실에서 이러한 그 혈압을 평가를 하고 다이나믹스를 짧게 평가하는 게 과연 그런 것들과 과연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거를 제가 오늘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뭐 아트리얼 스티프니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딱딱해진 혈관의 컴플라이언스를 낮춰주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온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얼 스티프니스가 우리가 원오브 바스큘라 에이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트리얼 스티프니스를 재는 방법 중에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CFPW가 되겠습니다. 뭐 근데 이게 골드 스탠다드가긴 하지만 뭐 저도 실제로 측정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하고 좀 아주 복잡하진 않겠지만 좀 복잡하고 실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비라는 툴도 있는데 이것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BAPW에서는 혈압에 대해서 많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뭐 에스티메이티드 PWV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와 그리고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가지고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게 과연 스티프니스를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할 것인가, 많은 뭐 대규모 코호트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과연 스티프니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스큘라 에이징을 왜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한 5년 전쯤에 뭐 얼리 바스큘라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다 이 시기에 나왔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런 얼리 바스큘라 에이징이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에디토리얼도 발표된 바가 있고, 그럼 이 에이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스큘라 에이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장 심플하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스코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징을 붙이면은 뭐 제가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고 해서 에이지가 제 나이에 제 나이는 지금 47세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하나도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낮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스큘라 에이징을, 그러니까 훨씬 더 제 바스큘라 에이징이 높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고, PWV를 베이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컨벤셔널 리스크 스코어를 쓰느냐,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코호트에서 나와 있는 이런 PWV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에이징을 칼큘레이션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에 나왔던 게 이제 웨이브를 사용해서 한 AI 바스큘라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PPG 센서로 잰 프레셔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레이션을 해봤더니 이게 뭐 거의 뭐 실제 나이와 코릴레이션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예측력도 또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AI 바스큘라 에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웨이브를 하나의 웨이브만 갖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갖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실제 나이가 되겠고, 이게 바스큘라 에이지인데 보통 우리가 PWV 에이지나 뭐 다른 리스크 스코어 에이지에 비해서 이런 실제 나이와 코릴레이션이 더 좋더라, 실제 나이를 또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그룹핑해서 보면은 이 바스큘라 에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웨이브 폼 하나만 보기 때문에 특별히 칼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웨이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웨어러블이 가능하겠다라는 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하이퍼텐션 리서치의 최근 호에 보면은 2025년도에 괄목할 만한 리서치로 작년에 나왔던 이 AI 바스큘라 에이지에 대한 연구를 코멘터리로 넣어놓은 곳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에서 특이했던 거는 AI 바스큘라 에이지가 그런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는 CSPWV에서 하트 페일리어나 아니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나 아니면 컴포짓 CVD에 대해서 훨씬 더 하자드 레이셔가 높더라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이런 그 CFPWV의 어떻게 리미테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분석 방법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AI 바스큘라 이미지, CFPWV, 뭐 EPWV인데요.
이거는 20초의 싱글 아트리얼 웨이브 폼, 뭐 캐로티드, 브라키알, 뭐 라디알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CFPWV 같은 경우에는 토노메트리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랭스를 재야죠. 그 랭스를 갖고 칼큘레이션 하는 거고요. 이 PWV는 민 아트리얼 프레셔와 에이지를 갖고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PW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라지 파퓰레이션 스크리닝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뭐 바스큘라 에이지 같은 경우는 뭐 웨어러블이 가능하고 POC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CFPWV 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고 있는 방법은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조금 사용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스트럭처럴 바스큘라 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베리어빌리티는 뭐 빗투빗, 뭐 원데이, 뭐 아니면 뭐 페이션 비짓 투 비짓,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사실 코릴레이션이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4시간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뭐 예후를 예측을 잘한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뭐 비짓 투 비짓 베리어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준다. 그것만큼 하자드 레이셔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환자의 최소한 비투빗이 아니라, 비투빗은 아까 그 20초 젠 펄스 웨이브에서 다 나올 테니까요. 우리가 환자의 최소한 하루 설카디안 이상의 플러스의 베리어빌리티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베리어빌리티가 뭐 이제 피지올로지컬하게는 헤모다이나믹 로드를 반영을 하고, 또 이런 바스큘라 버퍼링의 그 기능 저하를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펑셔널 헬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기간의 베리어빌리티도 우리가 헬스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야간의 BP가 굉장히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건 우리가 그 클리닉에서 재는 검사 방법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넉터널 하이퍼텐션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런 베리어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바스큘라 헬스 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피지올로지컬하게는 이제 넉터널 하이퍼텐션이 있으면 바스큘라 데미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나이트 BP 서지가 생기면서 하트 페일리어, MI, 스트로크 많이 생긴다. 반대로 이제 또 바스큘라 데미지가 있으면 또 넉터널 하이퍼텐션이 생긴다. 뭐 이런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연구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연구 중 하나를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구는 이제 홈 BP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홈 BP와 이제 오피스 BP를 보시면은 이 민값 자체는 뭐 코릴레이션이 그나마 잘 되긴 한데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베리어빌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민값과 베리어빌리티는 굉장히 다른, 보시다시피 민과 베리어빌리티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베리어빌리티를 좀 다른 그런 지표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트리얼 스티프니스 마커와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가, 굉장히 약한 코릴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그 민과도 연관이 있고 그 베리어빌리티 지표랑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인테그레이션해서 클리닉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발표한 연구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환자들의 오피스 BP 베리어빌리티가 과연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시비어한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벤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들을 본 머신러닝으로 만든 모델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뭐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아웃컴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 모델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커플리스 BP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컨벤셔널한 ABP를 얼마나 우리가 사용했는가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약 한 1%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less than 1%. 미국에서는 less than 1% 사용하고 있고 유럽 쪽 연구를 보면 신환들에 대해서는 ABP를 한 30-40%, 40%, 5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구니까 사실 리얼 월드는 더 적게 쓰겠죠. 연구가 이렇게 40% 정도는 쓴다,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좀 영국도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환자들이 왕이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불편한 검사를 처음에는 권하지만 2번 권할 수 없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그 환자들의 베리어빌리티, 헤모다이나믹스를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PPG 베이스에 이것도 펄스 웨이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한 AI, 뭐 바스큘라 에이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로 데이터를 보지를 못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를 이거는 메저링하는 게 아니죠. 혈압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실로메트릭 디바이스로 잰 혈압과 칼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우리가 그 민 혈압, 그러니까 평균 혈압으로 수치화된 혈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런 베리어빌리티나 패턴의 이런 다이나믹스로 넘어온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의 가이드라인,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은 아주 희망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제 임상에서의 쓰기에는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 디바이스가 실제로 우리 FDA에서 통과돼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료원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짧은 한 8개월, 9개월 동안 한 1,200건 케이스 정도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뭐 써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디바이스를 써서 보면은 저희가 연구 결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넌디퍼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넉터널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넉터널 하이퍼텐션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스크드 하이퍼텐션과 서스테인 하이퍼텐션, 안 좋은 페노타입에서 그런 넉터널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컷오프 밸류는 뭐 가이드라인, 현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컷오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실제로 커플리스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아웃컴과 대비해서의 컷오프는 추후 저희가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짧은 시간의 검사 결과 말고 이런 다이나믹스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위험한 페노타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P의 패턴과 아트리얼 스티프니스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요즘에 나온 GPT로 저도 한번 이런 자료를 넣고 한번 모델링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얘는 저보다 한술 더 뜹니다. 디지털 트윈이다. 대세는 디지털 트윈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쉽게 말하면은 이런 아트리얼 스티프니스 정보, 그다음에 BP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이 환자가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바스큘라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한테 넌 생각이 짧다라고 이제 좀 크게 포부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트리얼 스티프니스 어세스먼트를 다 한 번씩은 다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고 이제 앞에 뒤에 연자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서는 셀렉티브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 대해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ABPM과 홈BP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펑셔널한 어세스먼트도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인텐시파이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랄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럭처럴한 어세스먼트가 되겠고,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앰뷸레이터리,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스를 알게 되면 우리가 환자들의 페노타입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펑셔널 바스큘라 헬스를 우리가 어세스먼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